시장이 지금 많이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ETF 그 나와봤자 뭐 얼마나 들어올까? 비트코인은 10%나 들어올까? 20%나 들어올까? 요 정도가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대인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의 승인은 시장에서 사실 기대를 뭐 거의 못했던 부분이었죠. 갑자기 내부 여론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승인이 됐는데 뭐 조건부 승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품 설명서가 이제 S-1이 최종 승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스테이킹은 빼고 뭐 일부 기능들을 빼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죠. 지금 정치적이라는 거는 바이든 정부의 좀 크립토와 관련해 가지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더 큰 관점에서의 정치적이라고 보면 중국에서 이더리움 ETF를 이미 먼저 홍콩에서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5월 달에 이거를 늦출 때가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같이 그러면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보자라는 차원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ETF 승인한 건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의 어떤 고민들이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아직 증권이냐 아니면 그냥 커머디티냐 요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지금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커머디티라고 분류할 가능성이 제가 봐도 높긴 하지만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그 디지털 에셋들에 대한 것들도 그 기준들을 다 따라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판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중에 내년 중에 가장 좀 첨예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법안 중에 그 FIT 21 미국의 이제 그 혁신과 관련된 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뭐 법안인데, 여기에서 어떤 주요한 내용 또한 상품을 주로 다루는 CFTC와 또 증권들을 규제하는 SEC 여기 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내용들 이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CFTC의 권한이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죠. 결국 어디까지 상품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증권으로 보느냐. 반쪽짜리 승인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절차에 맞춰갖고 뭐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더리움 ETF 승인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거래도 빨리 되게 하고 ETF를 빨리 여기서 정착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이 부분은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블록체인이라는 건 블록을 생성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 뭐 이것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채굴이란 방식, proof of work라고 해서 연산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외 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이제 proof of stake라고 해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스테이킹을 했을 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ETF가 지금 이제 스테이킹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증권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ETF는 ETF에 편입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향후에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이더리움 체인은 도움이 안 좋죠. 왜냐하면 스테이킹 하는 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예. 보안성 떨어뜨리고 비용도 증대시키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는 안 좋지만 이 상태가 오래 갈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어떤 결론이 뭐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날 것이다. 그러면 향후에는 ETF 편입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에 관한 것도 결국에는 뭐 가능하게 바뀌지 않을까. 일단은 뭐 저는 낙관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스테이킹 안 하고라도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절름발이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들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았냐. 어쨌든 전통 금융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이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는 지금 3%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이 그 일드, 이 밸리데이터로서의 받는 보상 부분들이 연 한 3%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것 또한 뭐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변동성이 워낙 큰 상품에서 3% 얻고 못 얻고가 아주 크리티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를 편입할 수 있는 비클로서 굉장히 매력은 분명히 ETF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그렇게 크리티컬할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결국 스테이킹과 관련된 이슈는 해소될 것이다. 일단은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ETF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상황에서 단기간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다가 5월 달에 돼가지고 한번 놀랬지만 한 20% 올랐다가 지금 뭐 다시 좀 조정받았지만 지금 현재도 이더리움 썩히 재미는 없죠. 비트코인은 ETF 승인되기 전에 기대감에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더리움 또한 이더리움으로 실질적인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면, ETF 플로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확인이 되면, 그리고 또 그게 의미 있다고 하면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ETF 그 나와봤자 뭐 얼마나 들어올까? 뭐 비트코인은 10%나 들어올까? 20%나 들어올까? 요 정도가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대인 것 같거든요. 물론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주변에 보면서 느끼는 그 기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이더리움 가격 자체에 큰 호재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현재.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별로 이렇게 임팩트를 못 내고 있지만 홍콩 쪽의 이더리움에서도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는 또 스테이킹과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진척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수요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블랙락에서 솔라나 ETF를 준비한다라는 루머 같은 게 좀 들리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들어보면은 의외로 빠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많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라는 것은 이제 솔라나라든지 도지코인, 뭐 리플 이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된다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처럼 뭐 스테이킹이 안 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조건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걸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게 오히려 도지코인일 것 같아요. 도지코인 똑같은 비트코인과 똑같은 채굴 방식이고 증권성에 관한 이슈가 없는 상태라서 또 상품성은 있고요. 결국 ETF에 상품화 된다라는 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거래할 만한 건가. 왜냐하면 ETF라는 게 어쨌든 펀드란 상품인데 자산운용사에서 그 상품을 내려고 그러면은 히드 칠 만한 거여야지 내는 거거든요. 예, 냈을 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겠다 기대가 돼야지 되니까.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솔라나, 도지, 그다음에 이제 뭐 리플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의외로 뭐 하반기 중에도 진척이 꽤나 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낙폭이 높은 알트코인들 중에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코인들,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발굴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강세장은 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게 시간의 문제이지 올해 하반기일지 내년일지 문제이지 알트코인이 다시 그 강하게 가는 흐름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강세장으로 흘러갈 때는 내러티브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닷컴 버블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바꿨지만 인터넷
버블의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건 아니었고 바꿀 걸 기대할 때 폭발해 버린 거였거든요. 알트코인이 폭발하는 것들도 알트코인이 실제로 세상을 바꿔서가 아니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라든지 미래 기대치들이 확 땡겨져 가지고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어떠한 영역들이 진짜 세상을 세게 바꿀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어떤 게 좀 수혜를 받겠다.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조정 시기에 좀 어찌 보면 이제 항상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약세장에서는 공부할 때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부도 공부하면서 발굴해가지고 이제 편입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조정 어쨌든 좀 받은 상태니까.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피크였잖아요. 그때 알트코인도 강했거든요. 그때 편입한 사람들은 지금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편입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지금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시기를. 사실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선호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는 너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억이면은 뭐 전부 뭐 알트코인으로 다 채우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많이 보수적이다 하면 비트코인만을 사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묻는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고 싶은 사람들이 한다면은 매우 평균적인 포트를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절반 정도 담고 나머지를 알트코인을 좀 종류별로 채우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 어떤 거 사는 게 좋겠냐? 어쨌든 지금 블록체인이 만들고 있는 혁신적인 그 변화는 토커나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토큰화 관련된 주요 인프라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0% 중에서 아주 일부는 뭐 밈코인 같은 것도 좋은 것들을 발굴을 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뭐 밈코인 어떤 걸 발굴하면 좋겠냐 그거는 다음에 오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뭐 일단은 크립토 씬에 들어왔다고 하면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좀 그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우상향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컨빅션이 있는 상태여야지 변동성을 이기기가 쉬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코인에 물려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컨빅션조차도 없다고 하면 오히려 전 비트코인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확신은 있으나 비트코인도 사고 알트코인도 샀는데 다 물렸다 하면 뭐 최악의 경우에 알트를 다 날리더라도 비트에서 커버가 될 거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잔뜩 알트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강세장은 올 것이다.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 상당 부분 반등을 하고 수익 구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전반적으로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낙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아니면은 대체로 그 강세장이 왔을 때 좀 그 커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 패턴들을 과거에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별한 종목들 뭐 시총 100위권 이내에서 완전히 그냥 잘 안 돼 가지고 뭐 망해 가지고 여전히 그냥 덩치만 커 가지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신규 프로젝트이고 전도 유망하고 뭐 제품을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확인이 되고 이런 프로젝트라고 하면 가지고 계시면서 좀 요번에 올 강세장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물렸다고 무조건 손절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살라고 봤을 때는 가격은 저기 위에 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쉽게 손절하지 마라. 어찌 보면. 왜냐하면 쉽게 손절을 하는 거는 타이트하게 갈 때는 진입 시점에 이미 손절 라인을 이미 정해놓고 가야 돼요. 트레이딩을 짧게 할 때. 근데 지금 뭐 여기서 50% 물렸다 뭐 이렇게 물린 상태라면은 오히려 지금 시점은 쉽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들에 대해서 이게 3년 뒤에, 2년 뒤에, 1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거라고 하면은 쉽게 손절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하면은 뭐 손절해야죠. 그때는 그런 종목으로 바꿔야죠.